자, 여기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부가가치는 이익이에요. 마진. 새로 추가되는 그 가치. 그래서 이거는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에다 세율, 다시 말하면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나라는 10%입니다. 고정세율이에요. 비례세율입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된 세액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갖다가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불공제라고 우리 했었죠. 불공제, 공제를 안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출할 때 세금을 받고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을 그 매출세액에서 빼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에 뭐 가감되는 세금이 또 있어요. 하여튼 크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특징이 시험에 또 나와요.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서 세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세금을 받는 거는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이 국세는 세무서가 받는 거고요. 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25.3% 받은 거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지자체에 이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간접세예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마트가 납세 의무자예요. 뭐 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마트 같은 거, 롯데마트나 뭐 이런 마트, 거기가 납세 의무자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자, 여러분이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세가 있는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세금 부담은 물건값에 여러분들 그 부가세를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세금을 요 담세자는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그리고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개별 소비세, 즉 특별 소비세가 있어요. 사치품에 대해서 내는 거. 예를 들면 골프채라든가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 경차나 화물차를 제외한, 그 다음에 뭐 소나타라든가 뭐 그랜저라든가 외제차 같은 거, 그런 거 살 때는 특별 소비세, 다시 말하면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세는 누구나 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합니다. 물건 사고 팔 때마다 부가세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 세액 동그라미 치세요. 전단계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할 때 받은 세금을 거기서 매입 단계에서 내가 냈던 세금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제 거기서 납부할 세금이 나오고 거기다 가감세액을 더해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이건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은 건데,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합니다.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내고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국민소득 중 투자액을 제외한 소비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제도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이고 소비자 세부담 경감. 이 부가가치세를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똑같이 10%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민들하고 재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서민들하고 누가 세부담을 많이 느끼느냐? 서민들이 세부담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쌀을 샀어요. 쌀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6만 원에 만약에 10% 부가세를 물린다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6만 원에 10%니까 6천 원이니까 6만 6천 원 주고 사도 뭐까짓 거 뭐 껌값이다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뭐 너무 쌀값이 이렇게 비싸 그러고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기존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표고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면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역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민들이 역으로 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진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그냥 싸그리 다 면제해줘요. 돈 많은 사람 재벌이나 서민이나 다 똑같이 쌀값은 그냥 6만 원만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요. 최고 45%거든요. 그리고 제일 적은 세율이 6%예요. 그래서 면세제도는 역진성 완화. 여러분들 이 역진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과세라고 있는데 사업장 단위과세 원칙을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사업장 단위과세를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거는요 모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마다 지점 본점마다 다 원래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를 내고 그 차이를 세무서에 내야 되지만 예외로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각자 뭐 세금에서 발급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세금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해. 뭐 본점에서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뭐냐면 사업장이 10군데가 있어요. 10군데가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딱 하나만 냅니다. 딱 하나만 내가지고 그 하나의 사업자 번호 가지고 전체 10군데 사업장이 다 세금연수를 발급하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익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가 되는 토지나 노동력 자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땅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그 다음에 노동력 여러분들 월급 탈 때 뭐 부가세 내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자본 은행 같은 데는 부가세 안 냅니다. 그 금융업은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하지 않고 공급가액이라면 매출액을 말합니다. 공급가액은 매출액. 공급대가는 그러니까 이 저 공급가액 매출액은 이제 순수한 매출액이에요. 뭐 반품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애누리한 거 다 빼고 공급대가는 매출액에다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 요 공급대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급가액 공급대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죠.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 세율 10%. 우리나라는 무조건 10%예요. 1977년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10%예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10%입니다. 올리고 싶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못 올립니다. 그럼 누가 부담을 많이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얻어갖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면 그 집세에다가 10% 부가세를 내는데 만약에 부가세가 20%다 그러면 집세를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는 부가세는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이 국민들이 세부담을 많이 느끼면 국민들이 화가 나면 표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올리고 있다고요. 근데 저기 복지국가들은 20%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근데 이 매입세액이 불공이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공제되지 않는 거는 제외하고 공제되는 매입액에다가 10% 보편 금액을 빼서 요거를 납부를 합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가감세액을 더하고 빼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징은 방금 전에 봤듯이 일반 소비세, 국세, 간접세, 물세, 소비지급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 면세제도, 소비용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거를 앞잡다 가지고 일국간물 소전다면소, 일국간물 소전다면소 이렇게 외우세요. 일국간물 소전다면소. 25%, 25.3%는 저기 지자체의 교부가 됩니다. 여기 이 일반 소비세가 부가세고요.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부과돼. 이건 특별 소비세라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뭐 골프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큰 차들, 경차가 아닌 큰 차들, 이건 개별 소비세를 또 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공급할 때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만 과세를 합니다.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이제 걷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를 같이 매출할 때 거기다가 10% 더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화에 수입할 때, 재화 수입할 때 10% 부가세를 세관장한테 냅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곳은 보세구역에서 발입하는 경우. 여러분들 보세구역이 뭔지 알아요? 보세구역이 그 세관에 세금을 이제 보호받는다. 이게 이제 통관하기 전에 보관하는 구역이에요. 세관에.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반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관에서 찾아올 때 부가세를 갖다가 낸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 개인 모두 과세. 자, 여러분들 직구로다가 물건을 사시잖아요. 외국에서. 그럼 여러분들 개인도 부가세 냅니다. 개인도. 여러분들 개인도 부가세 내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어떻게 서비스를 수입해요? 용역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수입은 없어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있어도 용역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저당권은 뭐냐면 아파트 대출 받은 거. 질권은 그 동산 그 담보. 여러분들 저기 전당포 있죠? 전당포. 그런 게 질권이에요. 또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아예 담보로다가 재산을 그 토지나 뭐 건물을 양도를 해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요. 부기등기를 해. 나중에 내가 빚을 갚으면 내가 다시 인계받는다. 부기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로 부동산, 부동산 권리 제공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담보로 맡기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변제 충당된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로 맡겼다가 그게 채무로 그냥 변제를 해버렸어. 야, 이제 담보 내가 맡긴 거 너 가져. 하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그냥 보통 사업자고,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이게 전에는 4,800이었거든요.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세사업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면 간이과세자로다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세금이 부가세를 조금밖에 안 내요. 1.5%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내요. 단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만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전문 직종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병원이나 학원, 서점, 가공이 안 되는 농축수, 수산물 판매자. 이거는 사람들의 기초 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요. 병원, 치료하는 거, 학원, 배우는 거, 서점, 책.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은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다 면세사업자예요. 자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업자, 사업성 독립성으로 재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부가세를 받는 경우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독립점이며 계속 반복하는 사업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계속적으로 사다가 팔아요. 지자체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지자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라도 물건을 계속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는 또 어떻게 나누냐? 이건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인데 1기 예정은 석 달에 한 번이에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요날 마감을 해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3월 30일 날 마감을 해가지고 4월 25일 날 냅니다. 그 다음에 또 6월 말일 마감해서 7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25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신고 납부 기간을. 왜냐하면 이날 마감을 하는데 6시에 마감을 하면 퇴근을 해야지. 6시 마감하고 퇴근해야지. 그래 세무서 가봤자 세무서 퇴근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25일까지 기간을 주는 겁니다. 법인은 이렇게 1년에 4번 합니다.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요거는 외워야 돼요.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말일,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말일,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개인과세자, 이거는 법인이고요. 개인은 1년에 2번입니다. 1기는 6월 말, 그 다음에 2기는 7월부터 12월 말. 그래서 신고 납부는 똑같이 25일 후에. 그런데요, 개인은 이 부가세 신고를 법인처럼 이 부가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부가세 잘 모르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물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기 거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작년에 당신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상반기는 당신 작년에 부가세 낸 거의 절반인 금액을 내세요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7월 25일 날은 고지서 날라온 대로 갖다 납부만 하면 돼. 신고 납부만 하면 되고, 확정은 1월 25일 날. 그러니까 예정부는 고지돼요. 확정 신고만 하면 돼. 고지서 날라와. 여러분들 세금 같은 거 보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더 영세사업자야.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야. 신고납부 1월 25일. 그런데 공급 대가가 4,800 이상 8천만원 미만은 세금연수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아예 발급을 안 해요. 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1억 5천만원 미만 공급자는 개인과 똑같이 1년에 2번만 하면 됩니다. 1기는 그나마 고지서가 날라와요. 요거는 됐고, 간이과세 포기시. 간이과세자한테 여러분이 물건을 사잖아요. 4,800만원 미만짜리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잘 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포기하는 그 기간에 말일까지 하고 말일까지가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변경시, 그거는 변경이후 7월 말. 반대로 간이가 일반은 그 앞에 1월. 요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좀 부가세 공부 좀 한 다음에 요거는 따지실 문제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대가라는 건 부가세 포함한 게 4,800이니까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400만원. 부가세 포함한 거를 합쳐서 400만원 매출하는 구멍가게 같은데, 이런 데는 아예 부가세 신경 안 써도 돼. 아예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부가세 하나도 안 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팔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를 면제한다.
여기 개인 사업자는요, 그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개인 과세자. 그 고지서 날라오는데, 그 고지액이 50만 원이 넘어야 돼. 50만 원 미만이면 49만 9,990원. 까지는 고지서도 안 날라와요. 그래 확정신고 시대 한꺼번에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금년에 매출액이 줄었어. 사업 부진으로 매출액이 줄었어.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럴 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적게 내야 돼.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 500만 원 내라고 딱 왔는데 이거 금년에 사업 부진으로 매출을 많이 못해갖고 100만 원 밖에 낼 게 없어. 그러면 신고를 하면 100만 원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 시 세금에서 발행하고, 우리 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해봤죠? 차량 운반구 매각할 때 부가세 받았죠. 10%.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는 이거 세금에서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이 저기 계산서를 발행해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에서 발행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은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빼기 매입액의 10% 차감 납부액. 요 매입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감 납부세액에다가 불공제세액은 더해야 돼. 공제 안 해주는 거니까 더 내야 되고, 세금 깎아주는 건 빼야 돼요.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깎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식당 같은 데는 의제 매입세액도 있어요. 그런 거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신고를 늦게 하잖아요. 이 가산세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저기 그 세금계에서 미발행하잖아요. 그 100억짜리를 세금계에서 발행을 안 해. 2억을 내야 돼. 늦게 발행했다 그러면 1% 1억을 내야 되고, 가산세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회사 격리로 들어가거나 그 회계직으로 들어가면 가산세 안 내는 것만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가감 납부세액. 자, 경감세액에는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 감면이 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받은 세금보다 더 크면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요.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15일. 이 조기 환급은요, 그 시설 투자라든가 그 수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출할 때 세금을 못 받거든요. 부가세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15일 내로 빨리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신고 25일 날 하잖아요. 이거는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매달. 그러면 이제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25일 날 신고를 해요. 환급해 주세요 하고 신고하면 그때로부터 15일 내로 그냥 세무서에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일반 환급은요, 요 확정 신고 기간, 요 7월 25일하고 1월 25일 날 신고하면 이때로부터 30일이에요. 굉장히 늦게 환급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조기 환급을 합니다. 요 15일 기억해 두세요. 관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아까 저기 공급가액이라 했는데 공급 대가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10%, 일반 가세자보다 부가세 납부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돼요. 미리 등록도 가능합니다. 미리 등록도 내가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리 등록도 가능해요. 이게 저 사업자 등록증 안 하잖아요. 그럼 공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뭐 나머지는 뭐 주소 변경이라든가 뭐 이 회사 상호 변경은 변경만 하면 되는데, 대표자가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하다 부인 앞으로 그 대표자를 바꾸면요, 폐업하고 새로 한 걸로 해야 돼요. 그 증여한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상속으로 이렇게 받을 경우는 그냥 변경 사유입니다. 요거 폐업 사유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 이 프린트에는요, 시험에 요거 다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요거 50만원 미만, 3분의 미달 조기환급, 조기환급 15일 이런 거 그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에서 발급해야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아까 얘기했죠. 부가가치세 납부만 한 곳에서 하고 세금에서 발급과 신고는 각각 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사업장에서 세금예서를 발급, 신고, 납부함.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예서를 발급 수취한다. 자, 영세가 나와요. 영세. 영세는 영해세율이란 뜻이에요.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거. 근데 이 면세가 더 좋은 것 같지만요. 영세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수출하는 거하고 수출할 때 우리가 부가세를 못 받으니까 그 수출을 할 물건을 이렇게 원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사올 때 들어가는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다 돌려받습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용역, 국외 제공 용역,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수출 재화 인가국 이거는 저 하청조 가지고 이렇게 맡아가지고 가공해 오는 용역. 그 다음에 외화 획득과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용역, 농축임 어업 자재, 장애인용 보장구 등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시 지출한 매입시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예요. 매출시 세율, 영의 세율을 적용해.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할 때 세금을 못 받고 매입할 때 냈던 세금도 돌려받아요. 세금예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직수출 시는. 그런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세금예서를 발행해야 돼요. 영세율 세금에서 발행했죠.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과 산업의 지원과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하여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위하여 완전 면세이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면세입니다. 영세는. 환수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환수 효과가 뭔지는 여러분 지금 몰라도 돼요. 이거는. 자, 면세는 뭐냐면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아까 부가세 역진성 완화한다는 말은 소비자나 서민이나 부자나 부가세를 갖다가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병원비 같은 거에 부가세 물리게 되면은 그 서민들이 부담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역진성 역으로 서민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 세부담 많이 느끼는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예 부자나 서민이나 다 싸그리 다 면제해 주는 거. 그래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면제해 주는데 기초생활 필수품 요 밑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건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해요. 토지의 취득과 요거 잘못됐네요. 취득과 처분은 면세. 요거 취득과 처분, 요거 처분으로 고치세요. 취득과 처분은 면세이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다시 말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철거하거나 또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하수도 매설하고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도 과세가 되고요. 이런 거는 면세가 아니에요. 면세는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해 불완전 면세이다. 예를 들어서 그 학원에서 그 컴퓨터를 샀는데 부가세 내고 사거든요. 부가세 내고 사는데 학원비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학원비에 부가세 포함을 안 시켜요. 부가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불완전한 면세제도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그 면세사업자는요, 자기가 냈던 그 부가세를 갖다가 그 학원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자꾸 그건 누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요. 소득세법상 이 사람은 소득세법상 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세율이고 일반과세자고 면세는 소득세만 내면 돼요. 소득세만. 그런데 이제 매입처별 세금에서 학계표 지출 의무는 있어요. 내가 어디서 매입했습니다 하고. 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용역 학술단체,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그런 이런 단체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입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포기하면 3년,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종류거든요. 종류.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종류가. 요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러분 책에 그 172쪽 보세요. 여러분 책에 172쪽. 172쪽 있어요. 172쪽에 그 면세 종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농축수 임산물, 소금, 이거 다 면세입니다. 소금도 면세고요. 임산물이 뭐 버섯, 수산물, 고기, 축산물, 그 다음에 농산물, 배추, 쌀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수돗물도 면세예요. 국내 모두 면세입니다. 먹고 사는 사람이 먹는 거는 외국에서 수입을 했던 국내 거든 다 면세입니다. 그러나 비식용은 국내 거만 면세. 요 비식용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료용이라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사료용으로 수입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자급되는 식량은요 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체적으로 보급되고 그 100% 충족이 되는 건 쌀밖에 없고요. 밀가루, 그 다음에 옥수수가루 전부 다 수입합니다. 콩이고 뭐고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료용도 외국에 수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 사람이 먹는 거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비식용 있잖아요. 비식용 사료용은 국내 거만 면세돼요. 그러니까 수입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연탄, 무연탄 이거 면세입니다. 여러분들 수돗물에 부가세 물려봐요. 그럼 물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생수 이 생수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생수 사잖아요. 여기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탄도 사람이 생활하려면 연탄 떼야 되잖아요. 무연탄 연기 안 나는 거. 착화탄, 여러분 착화탄이 뭔지 아시는 분? 번개탄. 여러분 번개탄 써보셨죠? 나이가 있으신 분은 번개탄 써보셨을 거예요. 어디 저기 운송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비행기 값, KTX, 고속철도, 우동고속버스, 그 다음에 택시비, 특수자동차, 선박은 과세입니다. 유아용 분유나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이런 거는 애기 그 분유 주는데 이거 그러면 애 키우지 말라는 얘기냐 뭐 그러고 엄마들이 난리치겠죠. 이런 거 다 면세예요. 이런 거 살 때는 부가세 포함 안 시켜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조금이라도 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용역, 의료 보건 용역. 자, 병원비. 여러분들 병원비 있잖아요. 다 면세예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도 면세고. 그런데 미용이나 성형, 애완동물은 과세입니다. 동물은요 부가세 냅니다. 그 다음에 성형 수술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형 쌍값 같은 경우 이겁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이거 문방구에 가면 팔아요. 500원이면 현재는 1억 미만인 사람들은 이 종이로 발급해도 돼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7월 1일부터 1억 이상인 개인은 무조건 이거로 발행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로 발급해야 돼. 이걸로 발급해도 돼요. 이게 매출이 빨간색은 그 빨간색이니까 간이과세자 내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4,800부터 8,000 사이에 그 간이과세자만 종이세금에서 발급하고요. 모든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다 전자로 발급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수정세금에서 발급도 있고 여기다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금에서 발행, 공급시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당연하죠. 매출시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연세를 발행한다. 과세, 영세, 겸용사업자, 과세, 면세는 세금연서, 계산서 두 개 발행할 수 있어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연서로 발행 다음 날 전송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근무하는데 어떤 A라는 거래처하고 한 달에 수백 번을 수천 번을 거래를 해. 아니 그러면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맨날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골 거래처가 한 달에 수백 건 수천 건을 거래를 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해요. 자, 우리 이러지 말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치를 합계를 내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 계산서로 발행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뭐 31일 날짜로 해가지고 한 장을 발행해 갖고 10일 날까지 발행을 해야 돼요. 11일 날 넘어가면 가산세 물어요. 10일까지 발행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전송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전송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전송하는 거 세무 2급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버튼만 누르면 돼. 착착착착 누르면 2점 그냥 줘요. 과세기간 1기, 2기 확정 신고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늦게 발행을 했더라도 확정신고기, 확정신고, 상반기 확정신고, 하반기 확정신고 할 때까지 세금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그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가산세 안 무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빠지면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요거로 봅시다. 여기 지금 그 4페이지에 세금연서에 이렇게 보니까 진하게 테두리 둘러있죠? 이렇게 진하게. 자, 여기 공급자거든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또는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와 상호와 이름, 그 다음에 여기 그 작성일입니다. 왜 작성일이냐? 공급일이 아니고 왜 작성일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달에 수백 건 수천 건 거래하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말일 날짜로 발행한다. 그러면 그게 작성하는 날짜. 그래서 여기 작성일입니다. 공급일이 아니에요. 작성일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어야 돼. 여기 지금 진하게 테두리 두른데 요 부분이 빠지면 이 세금연서 무효입니다. 공제 못 받아요. 이건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 이거 빨간색으로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공급연월일이 아니에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다. 작성연월일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작성연월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환급이 없어요. 4,800만원 미달 시는 영수증만 발행한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4,800만원 미만 미달하는 그런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요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대가가 4,800에서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연서를 발급해야 돼요. 이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 곱하고 적격증빙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로다가 개인이에요. 이거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그 개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다가 결제를 받으면 1.3% 깎아줘요. 이게 앞으로 1%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납부세액으로 요거 이렇게 빼서 납부세액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 1.3%, 24년도부터는 1%, 개인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요 1.3%는 개인사업자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공제 안 돼요. 또 10억 초과되는 개인도 안 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 1월 25일 확정 신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발행, 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절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도 발행 못해요. 목욕, 미용,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미용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미용사가 성질내요. 우리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발급 절대 못합니다. 그건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외군송업. 역외군송업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거. 근데 전세버스 이용료는 세금에서 발급합니다. 전세버스가 뭘까요? 관광버스 아시죠? 관광버스. 그거는 세금에서 발급하고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입장권을 발행하는 거.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고 극장한테 세금에서 발급해줘요. 그럼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간여입으로 외우세요. 목간여입. 앞자만 따서. 이거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종 놀이동산, 극장, 의료보건 용역, 응급환자 이송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 응급환자. 병원 가면 세금에서 발급 안 합니다. 병원은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한번 갔다 오면. 응급환자 이송 용역은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함. 그러니까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해요. 그 외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 음식, 숙박, 세무사, 변호사, 택시, 동물진료,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수강비, 성형수술 업종은 영수증을 발행한다. 신용, 직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항공권, 고지서 등. 소매업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바일 택시, 무인 판매 업종은 제외하고